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일 오후 5시를 넘어섰습니다. 요사이 드루킹 사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 구속 사건을 보고 있으면은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복수는 남이 한다, 남이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복수는 남이 해준다. 복수는 남이 해준다. 복수는 남이 해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오늘 감옥에서 두 번째 생일을 맞는다고 하는데 이분 마음속에 복수는 남이 해준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사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김경수, 손혜원 등등 이런 분들, 손석희, 복수는 남이 해준다는 말은 복수는 피해자가 하는 게 맞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 법치라는 게 복수는 남이 해주는 겁니다. 당한 사람이 똑같이 보복을 하면 그건 린치가 됩니다. 그것 또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당한 사람이 아닌 제3자, 즉 법집행기관이 객관적인 잣대로서 폭행을 한 사람은 징역 몇 월, 강도한 사람은 징역 몇 년, 살인한 사람은 무기나 사형 이런 식으로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를 하는 거죠. 원래 이 복수는 남이 하는 겁니다. 법치국가의 복수는 남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사이 드루킹 김경수 이 사건은 정말 그 발단이 희한합니다. 이게 무슨 하느님의 조화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희한합니다. 그 발단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 평창 올림픽이 계기가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평창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추진하니까 댓글이 아주 불불 끓었습니다. 그 댓글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왜 이렇게 비판 여론이 많으냐 하는 여론이 문재인 지지 세력 사이에서 형성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장난을 하고 있다. 댓글을 조작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찾아갔습니다. 지난해 1월이군요.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그래서 조사를 하니까 드루킹 김동원 씨와 그 일당이 근거가 되고 그중 일부가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주당원이라. 그러면서 사건이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자성자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경수 경남지사를 감옥으로 보낸 단초는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그래서 이 당시에 당대표가 추미애 씨인데 추미애 씨는 당대표 연설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상적인 댓글 조작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을 방해한 드루킹 일당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한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과 공범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김경수 경남지사로 밝혀졌으니까 김경수 경남지사도 추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왜냐? 민주적 여론 형성을 방해했거든요.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추미애 씨가. 그런데 법정 구속되고 나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사법부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인 저항을 벌이고 있다.
어제 김경수 지사에 대한 1심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에 맞서려는 적폐 세력의 저항은 당랑 거철일 뿐이다. 반드시 국민의 힘에 의해 제압될 것이다. 양승태 적폐사단이 벌이고 있는 재판농단을 빌미로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건 추미애 대표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주의 적이라고 했어요. 선거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민주주의 적이다. 그런데 선거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 적과 같은 행동을 한 김경수 그리고 드루킹 이 사람을 단죄한 재판부에 대해서 오히려 재판부가 적폐 세력인 것처럼 적폐 세력의 저항인 것처럼 몰아붙이니까 이 홍영표 원내대표가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군사 독재 정권의 여당입니까? 아니면 법치국가의 여당이 맞습니까, 이거? 아니, 자신들의 대표가 민주주의 적이라고 했는데 그 민주주의의 적을 지금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가당착, 이걸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자가당착이 어디 있는지 참, 요새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가 참 막히는데, 오늘 최승현, 조선일보 정치부 차장은 또 한 관점에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꾸 이 양승태 씨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인맥을 적폐 세력으로 몰아가는데 이 재판 거래를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재판 거래를 누가 했느냐? 최승현 정치부장이 따집니다. 칼럼에서. 궤변도 앞뒤가 맞아야 속는다. 제목이 그겁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안에 재판 거래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딱 들이댑니다. 뭐냐? 서용교 의원입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민주당이 적폐사법부 핵심으로 지목하고 있는 임종헌 전 차처장은 국회 파견 판사로부터 서영교 의원의 청탁을 받았다. 총선 당시 서 의원의 연락사무소장을 지낸 지인의 아들 A씨가 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바꾸고 실형 대신 벌금형으로 선체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이 청탁은 담당 재판부에 전달이 되었고 A씨는 징역형을 피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한 재판 거래 아닙니까? 그죠? 재판 거래. 그런데 민주당은 서 의원에 대해서 당직에서 물러나게 했을 뿐 아무런 징계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해당 의혹에 대해 당초 기억 안 난다고 하던 서 의원은 최근 주변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려운 청년을 도운 것이라면서 태도를 바꾸고 있다. 적반하장을 새 강령으로 삼은 것 같은 요즘 여당을 보면 놀랄 일도 아니다. 하지만 궤변도 형식적으로는 앞뒤가 맞아야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법이다. 지금 성판사 탄핵을 언급하는 여당 논리라면 서 의원 제명 절차는 일제히감치 시작됐어야 한다. 하지만 그럴 리 없으니 철면피 같은 여당이 재무대물 파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 냉정하게 그러셔야 될 기자가 철면피 같다. 적반하장을 새 강령으로 삼은 것 같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자신들이 고발한 사건이에요. 자신들이 고발해서 세상에 드러난 사건이고 민주당의 대표가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 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민주주의 적을 단죄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들고 일어나가지고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바로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밑에서
저 차장을 지냈던 사람에게 재판 거래를 청탁했던 국회의원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있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민주당의 당직을 맡고 있었던 국회의원이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이 논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논리는 뭐냐? 뒤죽박죽이냐? 적반하장이냐? 궤변도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철면피 같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적반하장이란 말을 요새 쉽게 말해서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 적반하장은 도적이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주인을 때린다는 이야기고,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란 말의 약자입니다. 자, 이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적반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으로 어울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